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감기에 좋은 약초에 이어서 오늘은 고혈압에 사용하는 약초들을 준비했습니다. 총 2회에 걸쳐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소개할 약초는 개맨드라미입니다. 들맨드라미라고도 부르는 개맨드라미는 밭둑이나 길가 등 인가가 가까운 곳에서 자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한 경상남도 그리고 전남과 전북 등 남부 지방에서 발견이 됩니다. 청상자라는 생략명을 가지고 있고요. 꽃의 씨앗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씨가 쏟아지기 전에 거두어 들여서 햇볕에 말립니다. 풍을 없애고요. 간을 맑게 하며 염증을 가시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고혈압 외에도 부스럼이나 종기, 눈 질환, 피부 풍혈로 가려울 때 사용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씨를 달여서 강장제, 지혈, 해열제로 사용을 하고요. 눈과 귀를 밝게 한다고 전해집니다. 겨울에도 푸른빛을 띠고 있어서 동청이라고도 부르는 겨우살이는 참나무나 밤나무, 팽나무, 오리나무, 동백나무 등 키가 큰 높은 가지에 마치 새집처럼 달려서 살아가는 기생식물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나뭇잎 속에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1년 내내 살아가고요. 특히 눈을 밝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한다고 해서 뽕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겨우살이를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하는 겨우살이는 생략명이 상기생으로 가지나 잎을 약재로 쓰는데요. 겨울에서 봄 사이에 채취를 하고 꼬리 겨우살이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외에도 신경통, 관절통, 풍습에 의한 통증, 불안정한 태동, 월경이 멈추지 않을 때를 포함해서 항암과 당뇨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당뇨에는 참나무 겨우살이가 좋다고 하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심장병 등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이뇨작용, 항균, 항염 작용 등을 하고요. 골다공증과 여성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살이는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 독성으로 인해서 간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리거나 말려서 가루로 복용을 해야 합니다.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결명자는 결명초, 긴 강남차라고도 합니다. 생략명은 똑같이 결명자이고요. 씨앗을 약재로 이용을 하는데 씨가 익을 무렵에 채취해서 씨를 털어내고 햇볕에 말린 뒤에 사용을 합니다. 결명자는 체내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고요. 눈을 밝게 하고 장의 연동을 촉진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외에도 이뇨작용에 의한 백혈구의 증가로 각종 부인병과 방광염, 임질, 심장병, 당뇨병, 각기, 복막염, 맹장염, 간염, 산 전후에 각종 질병과 만성 변비를 고쳐주고요. 결막염으로 생긴 눈병의 세안제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골담근, 금작근, 토환기의 생략명을 가진 골담초는 중국이 원산이지만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심기 시작하여 퍼진 콩과의 키 작은 낙엽 관목입니다.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요. 가을에 채취해서 잔뿌리를 정리한 뒤에 햇볕에 말려 고혈압, 신경통, 통풍, 기침, 대하증과 함께 각기병과 습진을 치료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쓰임새가 많아서 금장목, 금작화, 금개인 등으로도 부르는데요. 뿌리를 술에 담금하여 먹지만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기에 좋은 약초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까마중은 열매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는데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고혈압을 포함해서 감기, 만성기관지염, 신장염, 황달 등에 활용을 합니다. 특히 아주 오랫동안 복용을 하면 모발이 검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니 주변에 까마중이 보이면 채취해 두었다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로 마시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주는 꿀풀은 꿀방망이, 가지꼴 나물이라고도 부르는 광대나물과의 여러 사리 풀입니다. 온몸에 짧은 틀이 있고요. 산지의 양지 바른 풀밭에서 자생을 하는데 특히 무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고초, 동풍, 철색조, 맥하고, 근골초라는 다양한 생략명을 가진 꿀풀은 꽃을 포함한 줄기와 잎을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꽃이 반 정도 마를 때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립니다. 간을 맑게 해주는 효능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어서 고혈압을 포함해서 전염성 간염, 폐결핵, 임파선염, 수종, 유선염, 임질,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와 함께 악성 종양과 눈이 붉게 부어서 통증이 있는 증세에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어린 수는 나물로 먹지만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데친 뒤에 하루 정도 우려내어서 이용을 합니다. 한겨울에도 푸른빛을 가지고 있는 노루발풀은 뿌리 번식을 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전국 산지의 나무 그늘에서 자라고요. 녹제초, 녹함초, 파혈단이라는 생략명을 가지고 있는데 분홍 노루발풀도 함께 씁니다.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을 하고요. 6월에서 7월 사이에 꽃이 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립니다. 고혈압을 포함해서 과다한 성교로 인한 요통, 발기력 쇠약, 관절 통증, 만성 관절 류머티스, 그리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정세, 요도염, 월경 과다의 효능이 있고요. 타박상이나 음낭이 습한 증세에도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콩팥염이나 전립선염, 다이어트 등에도 효능을 보이지만 어느 정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의 본초 강목에서는 사슴이 겨울에 뜯어 먹었다고 해서 사슴풀이라고 부르는데요. 옮겨 심으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집 근처 야산이나 높은 산 등 산행을 하시면서 눈에 띄면 채취해서 갈무리해 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약초입니다. 개나무, 구린내나무라고도 부르는 누리장나무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 마편촉과의 키 작은 낙엽 화렵수입니다. 집 근처 야산부터 높은 산까지 산의 양지 쪽 산비탈리라면 어디에서든지 자라는데요. 취오동, 해동, 명목단, 해주상산 등의 생략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가지와 잎을 약재로 쓰고요. 꽃이 핀 뒤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립니다. 고혈압 외에도 중풍, 반신불수, 매독에 의한 부스럼, 그리고 마비 통증과 각종 종기에 좋은 누리장나무는 봄부터 6월까지의 어린 잎은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데쳐서 잘 우려내어야 하고요. 특유한 냄새는 데치고 나면 없어집니다. 또한 누리장나무는 관상용으로서 가치도 있는데요. 두더지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밭 주변으로 심어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화향이라는 예쁜 생략명을 가진 달맞이꽃 역시 감기에서 한번 다룬 약초인데요. 이 달맞이꽃은 남아메리카 칠레가 원산지인 두해살이 기화식물입니다. 뿌리를 약재로 쓰고 있고요. 가을에 굴취해서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감기나 인후염, 기관지염, 피부염 등에 사용을 하는데 달맞이꽃의 씨앗으로 만든 기름은 고혈압 외에도 비만증, 당뇨, 고지혈증에도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달맞이 꽃의 씨앗으로 만든 기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어서 고혈압 외에도 비만증, 당뇨, 고지혈증에도 좋은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종자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채취가 가능한데요.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채취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댕다미 덩굴, 댕강넝쿨이라고도 부르는 댕댕이 덩굴은 풀처럼 보이지만 나무입니다. 전국의 들판이나 숲 가장자리의 양지 바른 곳에서 자생을 하고 있고요.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생략명은 목방귀 혹은 방귀라고 합니다. 봄이나 가을철에 굴취해서 거친 껍질을 벗겨 햇볕에 말려 쓰는데요. 감기에 좋은 약초에서도 다른 적이 있습니다. 감기 외에도 관절염, 신경통, 류머티스, 방광염, 수종, 고혈압, 변비 등의 효능을 보이고 있고요. 이른 봄에는 연한 순을 따서 데친 뒤에 찬물에 우려서 나물로 먹기도 합니다. 각종 염증이나 통증에 좋은 이유는 댕댕이 덩굴이 함유하고 있는 시노메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몰핀을 닮은 알칼로이드 성분을 다량으로 품고 있어서 진통 효과가 크고요. 통증을 개선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섬음나무, 개똥나무, 말리향, 뚝갈나무, 똥나무, 해동이라고도 부르는 돈나무는 제주도와 다도해의 해변숲에서 자랍니다. 생략명은 칠리화 혹은 해동이라고 하는데요. 가지와 잎을 껍질과 함께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이용을 하는데요. 혈압을 낮추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종기를 낫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증세,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에 사용을 하는데요. 천년 진통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과다 섭취를 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 해살이 덩굴 풀인 매꽃은 전국의 풀밭과 길가 등에서 자랍니다. 성질이 따스하고 독이 없는 매꽃은 나팔꽃과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나팔꽃은 맛이 쓰고 차가운 성질 및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초 강목에 의하면 매꽃은 부인의 불감증이나 방광염, 요실금에 좋고요. 남성에게는 정력 감퇴, 조루, 당뇨병에 좋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래 먹으면 기운이 나고 살결이 고와지며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매꽃은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는데 큰 매꽃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꽃이 필 무렵에 채취를 해서 햇볕에 말려 고혈압 외에도 방광염이나 당뇨병, 신체가 허약한 경우와 피로 회복에도 사용을 하고요. 봄에는 살찐 뿌리 줄기를 찌거나 삶아서 먹을 수 있고 쌀과 함께 죽을 끓이거나 떡을 만들어 드셔도 좋다고 합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이용해도 쓴맛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봄 나물이 되겠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좋아서 나물로도 애용하는 미나리는 전국의 들판 습지와 물가에서 자랍니다. 생략명은 수근, 근채, 수근채이고요.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는데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립니다. 고혈압을 포함하여 이뇨제, 황달이나 대하증, 유행성 이하선염에 사용을 하는데요. 음식이 체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증상인 급성 장 카타르에는 말린 미나리를 진하게 달여서 먹이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가능한 미나리 섭취를 금해야 하는데요. 미나리와 닮은 독성이 많은 동미나리가 여름에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동미나리의 독성분은 치쿠톡산이라는 경련독으로 뿌리에 많은데요. 구토, 현기증, 경련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애기 달개비라고도 부르는 사마귀 풀은 달개비과의 한 해살이 풀입니다. 전국 각지의 논이나 연못, 늪 등 물가의 습한 땅에서 자라는데요.
생략명은 수죽채, 수죽초, 죽두채입니다.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고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해서 햇볕에 잘 말립니다. 고혈압을 포함해서 폐에 열기가 있어서 생겨나는 기침과 간염, 인후염 외에도 위에 열이 있거나 악성 종기의 치료약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풀을 사마귀에 붙이면 떨어진다고 해서 사마귀 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들국, 개국화라고도 하는 향기로운 상국도 감기에 좋은 약초에서 다룬 적이 있네요. 전국의 산과 들판에서 자라고요. 생략명은 야국화, 고이, 의화라고 합니다. 꽃을 약재로 쓰고요. 꽃이 시들기 전에 따서 햇볕에 말립니다. 이 꽃 속에는 0.8% 정도의 정류가 들어있는데요. 주 성분은 알코올의 일종인 테르펜 알코올과 크리산톤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을 포함해서 고열 감기, 폐렴, 기관지염, 두통, 현기증, 위염, 구내염, 임파선염 등의 치료약으로 쓰고요. 눈이 붉게 충혈하여 부어올랐을 때와 땀구멍이나 기름구멍으로 환원균이 침입하여 생기는 부스럼에도 좋다고 합니다. 애국가에도 나올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수입니다. 잎을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요. 송엽이라는 생략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솔이라고 부르는 해송의 잎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가을부터 봄 사이에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하지만 솔잎은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소나무 제선충병 살충제를 살포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포 여부를 채취 전에 확인을 한 뒤에 채취를 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외에도 부종과 불면증, 마비 통증, 습진, 옴 등의 효능이 있고요. 송엽주는 향기가 일품인 술로 알려져 있죠. 또한 꽃가루를 채집하여 꿀이나 설탕에 섞어서 만드는 송화병은 고급 간식으로도 유명합니다. 뿌리 줄기에 사포닌과 2%의 지방류를 함유하고 있는 시오는 미나리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전국 각지의 산과 들판의 양지 바른 풀밭에서 자라고요. 굵어진 뿌리 줄기를 약재로 이용합니다. 생략명도 시오인 이 약초는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캐어서 줄기와 잔뿌리를 제거한 뒤에 햇볕에 말려 사용을 하는데요. 고혈압 외에도 말라리아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명, 현기증, 간염, 담낭염, 황달, 치질의 일종인 탈항 등을 치료합니다. 또한 가슴과 겨드랑이 밑이 아프고 결리는 증세에도 사용을 하는데요. 체력이 좋거나 젊은 사람에게는 많이 쓰고요. 마르고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적은 용량을 쓰는 약재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울화를 풀어주는 약으로 소개되어 있어서 우울증이나 갱년기 장애에도 사용을 하는데요. 인삼과 같이 사포닌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오는 혈청 지지를 강화하고요. 간 기능 보호, 면역 증강, 소염 작용, 해열 작용 등 효능이 매운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의 들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엉겅퀴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큰 엉겅퀴, 가는 엉겅퀴, 바늘 엉겅퀴도 함께 씁니다. 뿌리는 가을에 채취를 하고 잎과 줄기는 꽃이 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립니다. 고혈압 외에도 감기, 백일해, 장염, 신장염, 토혈, 혈뇨, 혈변, 산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증세와 대하증과 종기 치료제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궤양의 통증에도 좋습니다. 이상 고혈압에 좋은 약초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